안녕하세요. 하자 없는 시공, 그만하자 장건입니다. 우리는 현재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판타집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그들의 실천 노하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건축비가 빠듯한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살면서 집을 3번 지어보면 완벽한 집을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공사의 경험으로 보면 이 말에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집을 짓다 보면 버려지는 공간도 많고 아쉬운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집을 짓고 살게 되면 가족 구성원도 바뀌고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은 더 살리고 불필요한 공간은 버리고 하면서 세 번째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처음엔 큰 기대를 하고 집이나 건물을 짓게 되는데 이게 부족하고 아쉬운 결과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돈에 여유가 있다면 다시 지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설계가 완료가 되었는데 막상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설계 내용과 건축 비용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저에게 요양병원 신축 건물을 지어달라고 의뢰를 해온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돈을 모았고 총 건축 비용 9억 원에 요양병원을 지어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막상 시공사에게 견적을 받아보니까 최저 공사 금액이 14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건축비가 9억밖에 없으니 그 한도 내에서 설계를 해달라고 건축사에게 부탁을 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도저히 공사 금액을 맞출 수가 없어서 부랴부랴 추가로 설계 비용을 더 주고 경량철골 구조로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공사비를 원하는 만큼 낮추질 못했다고 큰일 났다고 찾아온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되거나 설계를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되거나 아니면 무리한 대출을 더 받아서 오히려 짐이 되는 건물을 짓게 되도록 내몰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공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업체에서 80%까지 대출을 부추겨서 받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희소한 사례가 아닙니다. 건축사가 설계 시에 건축비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설계와 건축 비용이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건축주는 두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집이나 건물을 완벽하게 지을 수 없을까? 또 하나는 준비된 건축 비용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없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건축주 자신이 건축 비용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주가 두리뭉실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설계와 건축 비용이 상이한 황당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에게 꼭 준비된 건축비가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건축 비용을 얼마까지 가용할 수 있으세요? 설계 비용을 얼마를 예상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바로 대답을 못 하세요. 그만큼 건축을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건축주의 막연한 생각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공사 비용을 물어보고 이것저것을 질문을 하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수록 현실과 직면해야 합니다. 만약 가용할 공사 금액이 5억 원이라고 하면 공사 준비 단계부터 공사 면적과 공사 방법,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건축사만 상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설계와 건축 비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공사를 포기하거나 다시 설계를 해야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축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알지만
공사 방법이나 공사 단가를 그때그때 시공사에게 물어보고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 단가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설계 전부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공사의 의견이 반영된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공사는 단순히 견적을 내주고 도면대로 시공을 해주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설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도와주는 열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공사 자금이 넉넉하다면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시공사 견적을 받아서 적당한 시공사를 선택해도 좋겠지만 공사 자금이 빠듯할수록 시공사의 의견이 반영된 준비와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건축주의 집이나 건물을 자주 방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건축주의 취미나 취향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의 형태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서 비슷한 공간이 많은데 반면 단독주택은 설계사와 시공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도와주면 건축주의 취향이 온전히 투영된 스토리가 있는 집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자금이 부족한데도 가능하냐? 물론 최소 건축비가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금액이 있죠. 그렇지만 자금이 빠듯할수록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사 면적을 좀 줄이는 거죠. 대신 레이아웃을 근사하게 조정을 하면 줄어든 면적을 보완할 수 있거든요. 또 자재를 단순화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거실 하나에 타일, 목재, 철, 합판마루, 아트월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하면 예쁘지도 않을 뿐더러 공사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중복되는 인건비를 줄이는 공사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반영하면 길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번에 천지가 개벽할 건물이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건축비가 부족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시공사와 설계사, 건축주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백 가지의 노력들이 계속 모여서 조금씩 개선되는 과정 속에서 값진 건물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공간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는 믿음을 갖고 혁신들이 우리 주변으로부터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하자도 이런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